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집에다가 물건 사서 어디다에 두기는 뒀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었을 텐데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배터리 하나를 집에 어딘가에 뒀는데 사용하려고 막상 꺼내려고 알아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새 걸로 샀습니다. 이처럼 중개를 할 때에도 내가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영상에서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약서를 진행할 때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다음에 까먹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바로바로 발급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0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공부상 서류를 발급받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사이트를 전부 다 활용하시면 계약서 작성하거나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여기서 확인 가능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서류는 바로 정부24입니다. 정부24 사이트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나 인감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주로 활용을 하죠. 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정부24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 아래 사이트가 나오죠.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이트의 밑에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오죠. 내가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발급 절차에 맞춰서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게도 있으니까 비회원으로 동의하고 로그인 하셔서 발급받아 보시면 되시고요. 토지 대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토지 대장 들어가셔서 내가 발급하기 누르고 비회원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로 발급받으면 당연히 로그인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라든지 인감증명서 사실 확인할 때에는 여기 정부24 위에 민원 서비스 탭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사실 진위 확인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는 내용이 보이시죠? 인감증명서도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인감증명서 보고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발급을 확인했을 때 해당되는 인감증명서가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클릭해서 주민등록증 해당되는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시면 똑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신분 확인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죠. 계약서 쓸 때 요거 내용을 토대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24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인터넷 등기소겠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려고 들어가는 사이트니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는 필수인데요. 해당되는 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위에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화면이 좀 작으니까 사이트를 좀 크게 키워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등기 열람 발급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있어요. 열람하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간편 검색이나 소재 지번 기타 나머지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누를게요. 그리고 부동산에 구분해서 집합 건축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선택하신 다음 해당되는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공동담보 목록과 매매 목록을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담보 목록이 등기에 나왔을 경우에 어떤 부동산이 다 공동담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매매 목록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매매하시면서 어떤 부동산을 여러 개를 또 매매했는지 확인 가능하죠. 해당 내용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열심히 다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계약서 진행할 때 열람하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은 발급이 맞으니까 발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확인 설명서 세 번째 란에 있죠. 그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급받아 보는 건데요. 동일하게 바로 발급받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다가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음 검색한 다음 사이트 나오면 해당되는 사이트 로그인 하시고 토지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자 보면은 바로 주소 검색이나 지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주소 검색을 주로 활용하니까 주소에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머지 잠실동 일반과 186-1번지를 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토지 이용 계획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항목은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면적, 지역지구 지정되어 있는 거, 국계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확인 설명서 할 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한 행위 제한 되어 있는 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적 도면이니까 확인해서 해당되는 지정되는 위치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사이트에서는 지역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이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일사편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일사편리는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과 두 번째는 일반적인 통합 열람 사이트예요. 자,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 설명 의무에 토지 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바로 알아보는 방법, 발급받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이버에 똑같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일사편리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일사편리 사이트가 보이시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사이트에 있는 팝업 창은 다 닫을게요. 여기 보면은 종합증명서 열람 발급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해당되는 거에 로그인을 하시고 원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똑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 그리고 뭐 지적 도면, 그리고 뭐 임야도 있으면 임야도가 되겠죠. 그리고 경계점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같은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뭔가 서류를 뜨기 귀찮으시면 이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마 조금 느리기는 할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게 통합정보 열람인데요. 통합정보 열람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특별한 발급 절차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활용 방법 볼게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셔서 네이버에 부동산 통합 열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를 각자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KRAS 서울.go.kr이라고 적혀 있죠. 해당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고 만약에 경기도면 경기도 입력하시고 부산이면 부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똑같이 일사편리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조금 다른 창이 나왔죠. 해당되는 여기 위에 내용에 좀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해서 보시면 통화열람의 서울특별시 저희가 송파구 그리고 여기 옆에 잠실동 하신 다음 저희 사무실 위치가 186-1번지니까 누르고 검색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토지 정보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정도만 나오면 좀 너무 적죠. 클릭해서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용도, 층별 현황, 주차장 승강기 내역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부분도 저희 아까 토지 이음 떼서 확인해야 됐었는데 그 내용도 동시에 나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가장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사편리까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총 5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6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입니다. 여러분이 공시가격 확인 설명서에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알아야 보증보험이 가입해야 될지,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계산하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보유분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에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나오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공동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 나오죠. 해당되는 사이트들의 각자 필요한 내용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러면 도로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집원을 검색해도 되는데, 저는 집원의 검색이 편하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 밑에 단지명이 있으시면은 아파트만 단지명 입력하면 되시고, 집원으로 하시면은 집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단지명이 나오고, 이거는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동이 한 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호수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시죠? 요거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공시가격까지 알아봤어요. 다음으로 아셔야 되는 게 세울 전자민원정보입니다. 세울 전자민원정보요? 거기는 뭘 하는 곳이냐? 행정처분 결과 내역을 조회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행정처분 결과 내역을 조회해야 되는 이유는 상가 중개를 했을 때 사업장을 그대로 양수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장을 그대로 양수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동일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행정처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울 전자민원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세울 전자민원 창구라고 검색하셔도 되시고, 여기에 플러스 각자의 지역구를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지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제 강남구라고 나오죠. 저희는 송파구에 있으니까 송파구에 있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송파구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행정정보의 행정처분 공개 이 탭을 들어가시면 되시고, 해당되는 내가 송파구에 행정처분을 받아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업소명이 나오고요. 언제 처분을 받았는지, 해당되는 내용이 얼마의 처분사항을 받았는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해당되는 부동산을 만약에 영업을 양수도 진행을 하면서 임대차 계획을 새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양수받은 사람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요거를 방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울 전자민원 정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은 해당되는 사이트가 나와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여기 위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사이트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다.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이 보시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단지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아파트가 최근에 몇 평짜리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솔직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는 잘 활용하지는 않고요.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저는 네이버에 디스코를 활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 위에 필터라는 내용이 있어요. 필터 내용에 상업용 건물, 토지 이런 것들하고 아파트도 가능해요. 저는 일단 상업용 건물로만 해서
최근에 거래됐던 내용에 실거래가만 체크하시고 실거래 기간을 2006년부터 그냥 다 볼게요.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말풍선 모양으로 몇 년도 몇 월에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조금 더 줌인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되는 최근에 거래됐던 이력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거래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활용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밸류맵을 쓴다든지 시리얼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아파트 아실, 뭐 호갱노노, KB부동산, 뭐 직방, 뭐 땅이야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각자가 주로 보시는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근처에 있는 부동산, 내가 다루는 부동산이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를 체크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이죠. 9번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가 법 조항을 확인하고 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최근의 판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중개를 하다 보면은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법들을 쫓아가기가 힘든데 그때마다 내가 할 때마다 따라가기 힘들 때마다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검색을 입력하시면 돼요. 법 내용을. 내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청에서 검색을 하시면 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해당되는 건 법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최근 판례를 좀 보고 싶어. 그럼 여기 보면 판례 해석이 있죠. 여기 보면 판례라는 항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최근에 나온 판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뭐 지금 개인회생, 업무방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린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니까 최근에 임대차에 대한 판례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례가 있었네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클릭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번째는 바로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셔도 좋고 여기 밑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저희 부동산의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제이로드 부동산 중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 라인에 있는데 요 라인에 출발을 누르고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을 누르면 해당되는 곳에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 몇 미터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학교를 찾아볼 때에도 뭐 주민주마우스에서 지도 홈에서 검색을 학교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다 나오죠. 학교들까지 몇 미터가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장 가까운 마트 아니면 백화점 위치 알 때에도 여기다가 백화점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부동산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는 롯데백화점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롯데백화점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종합의료시설도 확인해야 되니까 종합병원이라고 검색을 또 하시면 종합병원 또한도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저희는 서울 아산병원이네요. 그럼 여기 서울 아산병원까지 차량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저희가 도로와의 관계를 했을 때 해당되는 저희가 부동산이 지금 보면은 도로를 하나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를 잴 때 도면을 보면 가장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도면을 매번 발급받아 보기 어려울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거리라고 해가지고 자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도로의 끝점을 선택하시면 대충 도로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도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다. 계약서를 좀 더 빠르게 쓰실 수가 있으시다 라는 것까지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10가지 사이트를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10가지 사이트를 다 보시니까 크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인 설명서를 끝내는 내용까지 다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이트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꺼내서 쓰시면 되겠죠. 제가 동그란
배터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딱딱딱 활용할 수 있을지를 즐겨찾기에 해당되는 사이트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아마 계약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다 해놨으니 계약서 진행만 잘 하시면 될 텐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이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한 장을 뽑아서 혹은 확인 설명서 내용까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진행하면서 많은 임대인한테 전속 계약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 팁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알림 설정 해놓고서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